과세와 면세를 겸합하는 사업장이 복합기를 구입을 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이 큐! 회계관리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오늘은 하이와 함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와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러오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같이 볼까요? 해당하는 화면은 스마트 A10 회계관리 메인 화면입니다. 메뉴 위치는 왼쪽에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두 가지 서식을 선택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두 가지 서식 다 자동으로 불러오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성만 해놨으면 부가세 신고 시 해당하는 서식 전자신고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작성만 한다면 홈택스로 전자신고 가능한 서식입니다. 자,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는 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기간을 먼저 선택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는 세 번째 탭까지만 할 거예요. 네 번째 탭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도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탭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서식 작성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를 끊었어요. 매입을 했는데 업체에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어요. 그런데 그 매입한 분에 대해서 공제를 못 받는 사유가 있죠. 화면을 보시면 필요한 기재사항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분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작성하는 서식이 첫 번째 탭이죠. 먼저 입력하는 방법은 매입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7월로 한번 들어가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7월로 선택해서 일자는 15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그냥 강촌상사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형은 지금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세금 계산서 매입한 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 라고 하면 51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오늘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돼서 공제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밑에 보면은 54 누가 봐도 불공 공제를 못 받는 그런 불공이라는 멘트가 있죠. 54번 불공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불공제 사유 선택을 할 때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해당하는 사유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를 출력을 하면은 이게 세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입니다. 법정 서식에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유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탭은 0번에서 4번 그리고 6번에서 B번까지만 선택을 할 경우에만 불러오기가 되고, 이 5번은 두 번째, 세 번째 탭에서 불러와요. 요건 좀 이따 할 거고, 저는 그냥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선택을 해서 불러와 볼게요. 공급가액은 500만원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클릭해서 불러오면 지금 제가 사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선택을 했죠. 그 해당하는 사유 잘 알아서 이렇게 자동 짓게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쉽죠. 첫 번째 탭은 그냥 선택만 잘 하면은 불러오는 탭이에요. 자, 이 첫 번째 탭에서 작성한 금액, 부가세 신고서에서 어느 칸에 불러오는지 참 궁금하시죠? 부가세 신고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서식은 부가가치세 주요 신고 서류 안에 있죠. 해당하는 항목 선택한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해서 기간은 7월에서 9월로 선택해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7월에서 9월로 선택을 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면 하단에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50번 칸에 금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출에서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이 빠지잖아요. 그 매입세액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탭과 세 번째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탭과 공통매입세액 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탭의 차이점은 예정 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탭을 작성을 하고 확정 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기준으로 신고를 할 때 예정은 1월에서 3월이고 그리고 확정은 4월에서 6월이죠. 그리고 2분기 때는 7월에서 9월이고 그리고 10월에서 12월인데 예정 기간 때는 첫 번째 탭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이 탭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 확정 기간에는 공통 매입세액 정산 탭 선택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탭에서 지금 과세면세 사업 공통 매입의 공급가액과 세액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유형 불공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5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서 분으로 선택한 사유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한번 제가 1000만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1000만원 입력을 하고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한다면 자동으로 합산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은 매출분이죠. 면세 공급가액은 면세죠. 면세로 선택하신 거. 이 해당하는 란에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면 왼쪽에 산식이 있어요. 공급가액 기준, 그리고 뭐 매입가액 기준으로 뭐 이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급가액 기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뭐 공급가액 기준이 아니고 뭐 다른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해요. 저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밑에 보면 산식이 나와 있어요. 공통매입세, 요 세액만 계산을 하겠죠.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면세 공급가액을 곱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5천만 원이죠. 그래서 총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을 나눕니다. 그러면 불공제 매입세 란에 산출이 되고요.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불러오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하단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요 밑에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정산은 확정 기간에 작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월에서 12월로 선택을 할 때 불러오는 기준은 예정이랑 확정이랑 전부 다 합산해서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정 때 만약에 공제를 받았죠. 좀 전에 지금 200만 원 지금 집계해서 부가세 신고서식이 불러갔죠. 만약에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있다고 하면은 이 해당하는 란에 입력을 한 다음에 다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 때는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탭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 제가 처음에 그냥 불러오기를 그냥 했는데 이 불러오기 기준은 먼저 우리 회사는 뭐 면세랑 과세랑 겸업하는 회사고 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밑에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 설정과 그리고 확정기간이니까 공통매입세액 정산 계산식 설정 이건 예정이고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희는 확정기간이고 그래서 이 해당하는 거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 회사는 그냥 불공제 세금 계산서만 작성을 해서 반영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있는 체크 부분은 제외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됩니다. 사유를 선택해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산식도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올 때 회사 기준에 맞게끔 선택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입력을 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메뉴 위치는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첨부 서류 안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메뉴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떤 서식인지 느낌이 딱 오죠. 저희는 다 느낌 아니까. 우리 회사에서 사업 설비를 신설을 하거나 뭐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비품이라든지 뭐 기계장치 같은 거를 뭐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구입을 할 때 세금 계산서나 뭐 신용카드로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렇게 뭐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로 수취하는 경우에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입력을 해야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고요. 일자는 그냥 저는 8월달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선택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을지 물산으로 선택을 해서 유형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 유형은 매입에 51번 과세, 그리고 52번에 영세, 그리고 54번 불공, 그리고 55번 수입이 세금계산서로 불러오고, 그 밑에 보면은 카과가 있죠. 카과, 카형, 그리고 현과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에서 신용카드 등 란으로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됩니다. 제가 각각 한 건씩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금계산서로 그냥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공급가액 1000만원으로 하나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카드로 하나 매입을 해볼게요. 신용카드 회원명 선택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입력을 할 때는 유형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하단 분계 있죠. 지금 제가 분계 없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는 외상으로 했죠. 분계 없음으로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분계 없음으로 선택을 왜 하면 안 되냐면, 프로그램에서 이 해당하는 서식에서 불러오는 기준은 하단의 계정 과목이 유무형 자산, 그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꼭 분계는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 다시 분계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비품으로 매입을 했다고 계정 과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밑에 비품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에서 9월로 선택해서 불러오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계정 과목 설정하는 화면이 떠요. 이 계정 과목 설정하는 창에서 비품 계정, 아까 212번으로 선택한 분계 부분을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드를 자동으로 부여를 해드렸는데, 그 외에 지금 비품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안 돼 있죠. 설정이 안 된 계정 과목은 이 해당하는 전표 불러오기의 계정 과목 값이 없다고 하면은 불러오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타 감가상각 자산으로 입력해서 불러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 버튼 눌러서 불러오기를 한다면, 자, 제가 지금 아까 과세로 입력한 1000만원은 세금계산서로 불러오고, 아까 카가로 입력한 2000만원은 신용카드로 불러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불러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불러오면 하단에 지금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오른쪽에 보면은 11번 고정자산 매입 1000만원이 불러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밑에 보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14번 란이 있어요. 지금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서 일부 금액만 불러옵니다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신용카드는 이 해당하는 란에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 밑에 보면은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란에 더블 클릭을 하면 신용카드로 수취한 고정자산 매입은 42번 이 해당하는 란에 표시되도록, 이제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 작성 요령이기 때문에 이제 법정 서식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신용카드로 매입을 했다,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각각 나눠져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불러오는 거고, 이렇게 각각 불러오는 게 맞아요. 자, 여기까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와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불러오는 방법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에는 하이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